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니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미국 증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항상 위기 뒤에는 꼭 기회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국이 끝났나 싶으면 또 다시 나중에 시장 지나서 보면 또 고가 도파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직 미국 증시가 바닥이다. 예,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향후에 이제 저점 매수를 해 보신다라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와플 기계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세계 1위 기업이 된 기업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을 모르면 간첩이다라고 되겠고요. 우리 의류 쪽이라든가 뭐 이런 스포츠 쪽에서는 단연 세계 1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아디다스라든가 이런 쪽은 약간 좀 주춤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나이키 이런 기업들 이 나이키 상품은 여전히 높은 인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키의 주가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떠나는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폭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의 주가 파동을 보게 되면 지금 나이키의 하락폭은 거의 역대급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1위 기업이고요. 자체 공장이 없는 기업이에요. 팹리스 기업입니다. 나이키가 자체 공장이 없어요. 전부 다 외주를 주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화승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에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팀쿡 아시죠? 애플의 팀쿡이 이 나이키의 사회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도 특이한 그런 모습이고요. 애플하고 나이키는 웨어러블 기기죠. 한때 이제 웨어러블 기기 중에서 운동화와 애플 MP3 플레이어 요거 이제 연동시키는 아이팟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제품을 이제 선보였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제품, 요게 이제 팔목에 차는 부분들인데요. 요게 이제 나이키하고 애플하고 협력해서 만들었던 제품이다라고 보시겠고요. 시가총액은 뭐 150억 달러 정도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500억 달러 정도, 영업이익은 8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가게 보면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1957년이죠. 1957년 운동선수였던 필 라이트라는 사람하고요. 빌 보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스우시 로고라고 하잖아요. 나이키의 모습. 스우시 로고 같은 경우는 1971년도에 그래픽 디자인 대학원생이 35달러 제작했는데요. 시급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2달러 정도를 받고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니케의 영혼과 그리고 날개를 상징하는 로고, 즉 승리의 여신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초차에 이제 그 스우시 로고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이 로고를 만들었던 사람은 나이키 주식 500주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64년도에 블루리본 스포츠 설립을 했고요. 이때 이제 아식스 메이커 중에 하나인 오니츠카 타이거 요거 200켤레로 시작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요 200켤레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육상 선수들이 트랙을 돌고 있을 텐데요. 이 육상 선수 트랙으로 찾아가서 직접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좀 판매를 좀 많이 늘렸고, 그리고 이제 이 운동화를 다 분해를 해서 이제 이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71년도에 바로 이제 자사의 생산단을 구축했고, 그때 이름을 나이키로 변경을 했습니다. 코르테즈라는 이 상품으로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일본의 상사 기업,
종합상사기업이죠. 무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상사기업이 투자를 했고요. 이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우연찮게 이제 와플 가게에서 와플 찍어내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신발 밑창을 이 고무 스파이크가 되겠죠. 이 고무 스파이크를 찍어내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이때 바로 이 나이키가 바로 대박을 터뜨리게 된 거죠. 그때 만들었던 최초의 나이키 운동화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억 원에 또 팔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요. 굉장히 낡은 그런 신발인데 이게 이제 5억에 낙찰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디다스를 추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됐습니다. 이제 이 아디다스를 추월하게 된 계기, 이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조깅 붐이 불었습니다. 그때 아디다스는 조깅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해서 약간 외면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나이키는 바로 이때 조깅화를 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추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7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1980년대 바로 이제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나이키 에어 조던입니다. 자, 이때 이제 붉은색, 이제 NBA에서는 붉은색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붉은색 하면 이제 빨갱이, 뭐 이렇게 공산주의, 이런 걸 상징하다 보니까 아마 못 쓰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이제 $5,000 정도의 벌금을 대신 지불해 주면서 이 빨간색을 사용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에어 조단이라는 상품 매진 행렬을 펼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1억 5천만 달러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 80년대 에어 조단 하면 뭐 엄청나죠. 에어 펌프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1981년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승그룹이 나이키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1988년도에는 이 나이키가 구두 업체를 인수합니다. 콜한이라는 구두 입체를 이제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바우어 하키라는 기업을 인수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서핑 힐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스타터를 또 인수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영국의 엄브로 인수를 한 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대부분 다를 매각을 하고요. 컨버스 하고 힐리스만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이키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폭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뭐 바닥을 논할 수는 없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만은 향후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효과가 마무리되게 되면 나중에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사실 주식 시장에 접근하실 때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은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간 후폭풍이 나중에 기업의 실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 부분들은 향후 2, 3년 뒤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반등을 노리는 어떤 그런 매매로만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